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2020년에 개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보 처리 기사의 이제 필기에 대한 강좌를 이제 맡게 된 신경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 정보 처리 기사, 특히 필기 같은 경우는 아주 광범위한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뭐 다음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NCS 기반으로 지금 209개 정도의 이제 구분화가 돼서 세심화가 돼가지고 좀 범위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제가 이 자격증을 칠 때와는 많이 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이렇게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합격률이 60%대 가까이 갔다가 지금 거의 한 20%에서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아울러 이 정보 처리 기사의 장점은 앞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셔야 될 분들은 특히 이제 우리 프로그램, 그죠? 이런 쪽, 그리고 비전공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앞으로 일자리가 이런 쪽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이 어떻게 보면 필수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에 관련해서 이러한 정보 처리 기사와 자격증과 자기의 프로그래밍 실력, 어떠한 언어로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프론트 엔드보다는 백엔드 쪽이 조금 선호를 하지만 요즘에는 또 풀스택 개발자를 원하기 때문에 풀스택은 프론트 엔드와 백엔드를 합쳐 놓은 거예요. 이 용어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아무튼 정보 처리 기사를 배우고 따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따고 그리고 실기도 합격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이제 이제 요까지만 각서를 하고요. 자, 먼저 1과목입니다. 정보 처리 기사에는 토탈 우리가 5과목이 있는데요. 그 5과목 중에서 첫 번째 과목이 바로 소프트웨어 설계라는 과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설계 안에 4가지 파트가 있어요. 그 중에서 1장이 되는 요구사항 확인에 대해서부터 이제 필기를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들을 이제 따라잡는 기출 문제 2020년도 이후에 나왔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풀이를 해나가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아무튼 학습 방향을 바라보시게 되면 정보 처리 기사의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당히 생소한 내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칠 때는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냥 생소한 내용이 많다라는 것은 NCS 기반으로 이렇게 모듈 단위로 구분을 하는 바람에 해놨기 때문에 조금 생소한 용어들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아울러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목인데 뭐 중요한 거는 출제 기준이 변경된 이후 2020년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후에 약 한 25%, 5과목 중에서 25%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된 과목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행히 출제된 문제들이 대부분 개념, 그러니까 이 용어가 무슨 뜻을 하고 뭐 어떠한 형태로 흘러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묻는 것들이어서 필요한 점수를 얻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비중이
높은 통상적으로 1장과 3장을 집중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은데요. 저는 강의자 입장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다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1과목에서 1장과 3장, 특히 지금 1장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니까 1장과 3장에 집중해서 학습을 하시고, 그러면 이거는 과목당 60점, 40점 이하가 되면 꽈락이 돼요. 아무리 평균이 60점이 이상이 되더라도. 알겠죠? 그래서 1장과 3장을 집중을 하더라도 뭐 40점 이상은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바라보건대 이 강의를 다 듣고 하면 뭐 정말 열심히 좀 공부를 했다면 안전하게 이제 데드라인을 넘어서서 우리는 목표를 여기서는 70점에서 90점 정도 사이까지 맞는 걸로 저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점을 맞으면 더더욱 좋겠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강의자의 입장에서도 100점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뭐 아예 듣도 보도 못한 벗어난 내용에서 나와가지고 우기면 저도 할 말은 없잖아요. 그죠? 예. 특히 1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하고요. 그리고 UML,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3장에서는 객체 지향의 구성 요소와 모듈 부분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특히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이러한 이제 과목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방향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체크 포인트로 두시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을 때, 시간이 좀 넉넉하다. 근데 통상적으로 좀 넉넉하게 하려고 그러면 한두 달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4과목인가요? 프로그래밍 언어, 특히 전공자들은 괜찮지만 비전공자들은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비전공자들은 조금 한 시간을 두고 1년에 3번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하되 좀 그래도 언어론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꽈락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래밍 언어론에서 꽈락을 안 맞도록 최선을 다하고 1장과 3장에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시면 충분히 이 1과목은 통과하실 수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앞서서 시험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보처리기사 시험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NCS를 기반으로 하여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국가직무표준 능력이라 함은 우리가 어떠한 정보 처리를 할 때 그거를 세세하게 기준별로 이제 모듈을 다 나눠 놨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NCS 능력 단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제 NCS 학습 모듈, 특히 직업 전문 학교에 가면 이러한 모듈을 이제 다 책을 나눠 주거든요. 제가 직업 전문 학교 지금 교사로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르치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NCS는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러한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직무, 특히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는 전산실, 프로그램 개발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네트워크 통신, 뭐 등등 여러 가지 IT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분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것이 없었어요. 제가 치를 때만 해도. 그래서 산업 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지만 실제 이거는 이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죠.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있지만 일단은 실력을 우선시 하는데 이제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공자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야 되는 것이고 비전공자들도 IT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정보 처리 기사가 이제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NCS의 능력 단위를 교육 및 훈련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수 학습 자료를 바로 NCS 학습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처리기사 시험은 NCS 학습 모듈 중 정보통신 분야에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정보기술 분류에 포함된 정보기술 개발과 정보기술 운영에 속한 125개의 학습 모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아울러 좋은 것은 정보처리기사나 산업기사를 자격증 취득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졸이다 혹은 전졸이다 2년제 3년제 그러면 웬만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전졸을 하든 고졸을 하든 취업이 되면 돈을 벌어야 되겠죠. 일단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서 독학사라는 것을 혹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고졸은 독학사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 전졸은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필수 학점을 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사로 이제 옮겨가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아무리 실력을 겸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대졸자들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자격증 있는 사람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좀 짙습니다. 아무튼 독학사 취득을 위한 학점이 인정되고 이것 또한 역시 학점은행제에서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20학점으로 굉장히 최고 높습니다. 그죠? 우리가 통상 전공 필수 학점이 3학점, 4학점 하죠. 그리고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16학점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사무자동화 산업기기 16학점, 커말 따시는데 14학점이고요. 1급에 한해서 1급은 또 커말 1급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2급은 6학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워드 프로세스는 4학점. 물론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좀 추천드리는 것은 이거 지금 우리가 배울 거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이거 두 개를 좀 같이 겸비를 하시면 물론 또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자격증 시험 SQLD라고 저희 강의가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고 데이터베이스 자격증을 따두시면 이 두 개만 따두시면 여러분들이 IT 기업에 취업하는 데는 크게 자격증 때문에 곤란함을 겪지는 않을 거로 저는 사료됩니다. 저도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리고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기사는 필기시험은 접수는 인터넷만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큐넷이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뭡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이죠, 그죠? 네, 큐넷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에 실기시험에 여러 번 응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기한이 2년입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 실기시험 응시 횟수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1년에 3번밖에 치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6번, 많으면 6번, 아니면 5번 정도를 응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애써
필기를 합격을 했는데 그 2년을 놓쳐버리면 소멸이 된다라는 점 알겠죠?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 반드시 2년 안에 따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기시험 응시 횟수에 관계없이 보통 5, 6회가 됩니다. 최대 맥시멈이. 근데 우리는 한두 차례 응시를 해서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입니다. 그죠? 제가 응시한 기준일이 아니에요. 예. 로부터 2년 동안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는 정기시험만 있어요. 상시시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딱 3번만 치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5번, 6번 실기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시시험은 없어요. 알겠죠? 예. 아울러 정보처리기사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말씀드렸다시피 5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 되어야 됩니다. 40점 미만이 돼버리면 꽈락이 돼서 아무리 내가 평균이 60점이 넘어도 꽈락이 돼버리면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60점 이상이지만 어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 된다.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 응시 자격은 4년제는 졸업을 하거나 4학년 1학기 이상 재학 혹은 휴학 혹은 제적이 되더라도 응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3년제, 2, 3년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3년제를 나오신 분들은 졸업 후 취업해서 1년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경력 증명서나 재직 증명서가 필요하겠죠. 그죠? 2년제도 마찬가지 2년제이기 때문에 졸업 후 2년 실무 경력. 그래서 취업을 만약에 설사 못하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독학사 고졸은 그리고 전졸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사 학위를 취득을 하면 이 경력 증명서에 경력에 얽매이지 않고 바로 이것을 기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아울러 경력으로 응시를 할 때 그래서 고졸인데 자기의 실력이 뛰어나서 실무에서 4년 이상 경력을 쌓았다면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만 내면 경력으로 응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보처리 기능사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후 이거는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산업기사도 역시 취득 후에 1년 실무 경력이 돼요. 근데 산업기사나 기사나 둘 다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각 학점 인정 법률 의거해서 106학점 이상 취득이 되면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학점은행제인데요. 그래서 106학점 이상 취득이 되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한 학점 인정 증명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출 서류로 제공을 하면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에 응시가 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기시험 합격하고 제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가 되겠죠. 잘 알아두시고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시험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필기는 5과목으로 크게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소프트웨어 설계, 두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 구축, 네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다섯 번째,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자, 여기서 비전공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요 두 개입니다. 왜? 전공자들은 데이터베이스를 배워요. DB.
MS, MySQL이나 뭐 아니면 오라클이나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도 배워요. C, C++ 혹은 비주얼, 혹은 자바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전공자들은 이러한 과목에 좀 공부를 하면 비전공자에 비해서는 유리하죠. 왜?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비전공자들은 여기에서 많이 힘겨워합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설계나 개발이나 이런 1, 2, 5장은 개념을 중심적으로 많이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공자나 비전공자 할 것 없이 유사하게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좀 갈린다라는 뜻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울러 필기를 합격을 했더라도 정보 처리 실무, 특히 여기에서 나오는 실기에서는 뭐 알고리즘 관련된 문제도 나오고 등등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이제 하기 위해서는 특히 4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공부가 상당히 요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검정 방법은 필기는 객관식으로 사지 택일형으로 되어 있고요. 과목당 20문항입니다. 그래서 과목당 30분 하여 몇 분입니까? 2시간 30분이 할애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실기는 필답형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 같은 경우는 직접 프로그래밍을 짰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 C로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직접 짜서 코드로 그 결과가 나오면 합격 여부가 갈려졌지만 지금은 이제 필답형으로 서술형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시간은 2시간 30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까다로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률이 굉장히 저조하더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자, 이제 우리가 정보 처리 기사 제1과목 소프트웨어 설계 설계에서 이것도 4개의 장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1장과 4장으로 각각 요구사항 확인, 화면 설계, 애플리케이션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가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NCS 학습 모듈의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최근에 나온 출제 빈도 경향을 백분율로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특히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할 1장 요구사항 확인은 거의 38% 정도에 육박을 하고요. 그죠? 예. 그리고 화면 설계는 11% 정도가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설계가 43%, 그죠? 인터페이스 설계가 7.56%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장과 3장을 중심적으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공부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정말 내일이 바로 시험이다. 근데 우연치 않게 제 거를 보게 됐다. 그러면 이거와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만 공부를 벼락치기라도 해서 검정 수수료라도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시간을 두고 좀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으니 특히 1장과 3장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좀 할애를 하시고, 그리고 2장과 4장은 이제 시간이 날 때, 물론 저는 강의를 다 찍겠습니다만은 이 강의를 이거는 시간이 날 때 보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요구사항 확인에서도 보시면 이와 같이
요구사항 확인 이 파트는 1파트 1과목이죠. 이 파트는 총 10개의 작은 장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로 공부할 게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그리고 스크럼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리고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기법, 즉 XP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현행 시스템 파악하는 내용과, 그리고 개발 기술, 환경 파악, 요구사항 정의, 그리고 요구사항 분석, 그리고 요구사항 분석을 할 때 케이스와 히포, 그리고 UML이라고 하는 Unified Modeling Language.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를 이제 모델링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주요 UML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하나 저랑 같이 공부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익혀 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시험 안내 부분들과 그리고 이렇게 빈도를 말씀을 드렸고 안내 사항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본격적인 강의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성과가 있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성건성으로 공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특히 저는 강의를 하고 기출문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평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상 문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풀어보시면 충분히 합격을 하시리라 저는 보장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여기까지 일단 안내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를 시작으로 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